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광주 서구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제 구조물 등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작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나현호 기자. 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지 4시간 가까이 돼가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오후 1시 58분인데요. 지금 4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은 아직도 정말 참혹한 모습 그대로인데요.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철제 빔이 아예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철제 빔이 아예 주저앉아서 옆으로 사선으로 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철제며 콘크리트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장비가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이번 붕괴 사고로 모두 4명이 매몰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현재 나머지 3명을 구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명 가운데 1명은 위치를 확인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위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잠시 사고 현장 가까이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현장은 옥상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뒤엉켜 있고 그 사이를 소방대원들이 조심조심 발을 옮겨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방당국도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현장 상황 때문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철제 구조물 등 공사 현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들이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가 97명이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갑자기 붕괴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철근과 콘크리트가 약 15m 아래인 지하 2층까지 추락했는데요. 소방당국은 가능한 최대한 소방력을 모아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광주 대표도서관 공정률은 73%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광주경찰청은 36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 첫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답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밝혔습니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와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고민했지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과 맞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이 대통령실과 논의된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 지난 2018년쯤 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명품 시계 2점과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수건 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과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의혹의 실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 장관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하자 곧바로 이 대통령이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장관직 면직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처음인데 통일교 사건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서둘러 수습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당시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3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인 김창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법무부는 오늘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늘 15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혁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김창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또 박현철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게 됐는데요.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특검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전현직 의원 5명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군요.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정리 브리핑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편파 수사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윤영호 씨 진술에서는 여야 정치인 5명이 언급됐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어떤 이견도 없었다며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수사 대상이 아니란 판단으로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말 진술을 확보했을 당시 이미 이첩 검토를 마쳤고 11월 초에 통일교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면 종료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 도중에 해당 진술만 떼어 보내지 않았고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돼 이첩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언급된 당사자 5명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요? 네, 윤영호 씨가 통일교에서 접촉했다고 언급한 인물은 여권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허위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장관직을 내려놓은 전재수 전 장관을 시작으로 정동영 장관, 김규환 전 의원이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임종선 전 의원은 다른 통일교 간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긴 하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고 나경원 의원 측은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윤영호 씨는 내일 권성동 의원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3차 공판 기일이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윤 전 본부장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측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증언을 거부한 상황이라 내일 재판에 나올지는 불분명한데요.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접촉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정에 나와 관련 의혹을 꺼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서 공소시효를 판단할 방침인데 우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2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하루 만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의 여야 전현직 의원을 접촉했고 일부엔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갔고 윤 전 본부장은 접견을 거부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검에 털어놓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힐 경우 수사는 더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가능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경찰이 검토한 결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최대 15년이 공소시효로 여유가 생기지만 정치자금법의 경우엔 7년이라 지난 2018년 사건은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경찰은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해 윤영호 전 본부장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조사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의원이 장관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라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이 사퇴했는데 민주당 입장 전해주실까요? 네, 통일교 의혹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등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인 만큼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고 앞서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엄중하게 이 문제를 지켜보고는 있으나 내적으로 어떤 정황을 파악해 볼 수는 있으나 공식적 절차인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의 지시 이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요. 물밑에선 상황을 다소 우려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관련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이라며 이른바 찌라시로 치부하기가 더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하루빨리 당이 입장을 내야 하고 나아가 윤리감찰단 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삼선 의원인 전재수 전 장관이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장 첫손에 꼽혀왔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예, 야당 측 입장도 전해주시죠. 네, 그간 특검 수사의 표적이 됐던 국민의힘은 역공의 계기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권 차원의 게이트임을 강조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건 민주당과 정권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걸 입증하는 거라면서 별도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여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장관 등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검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당의 대치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정당 차원의 특검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 관련 의혹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파견검사 규모도 15명으로 정해 혈세도 아끼자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곧바로 SNS 입장을 내고 함께 하자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교섭에 들어갔지만 양측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교통 차질에 대비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예, 서울교통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사 최종 교섭 아까는 진전 없이 정회했는데 다시 시작했습니까? 네, 임단협 최종 교섭 원래는 오후 6시에 속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조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속개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섭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의 제2노조 그리고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 순서대로 회사 측과 다시 마주 앉습니다. 앞서 오후 1시에 열렸던 교섭 때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제1노조 노조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견이 너무 크고요. 우리 기관이 정한 정원조차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요. 노사 모두 핵심 쟁점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꼽고 있습니다. 노조는 서울시가 경영 혁신안을 근거로 올해만 8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이면 인력 공백, 업무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될 거라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그런데 채용 규모는 서울시 승인 사안이라 교섭 과정에 서울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법정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당장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출근길부터 시작될 혼란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출근 시간대는 1에서 8호선 100% 정상 운행을, 퇴근 시간대는 1, 3, 4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철 정상 운행으로 전체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출퇴근 때 각각 1시간씩 늘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지 않은 예비버스를 161개 노선에 투입해 평소 대비 1,400여 차례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 확보한 인력, 평소의 80% 수준인 13,000여 명입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시민을 고려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대비에 나섰습니다. 교섭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서쪽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1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겠고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아침까지 비가 내렸던 대부분 지역과 달리 강원 산간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3에서 9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오후에 잠시 그쳤던 눈은 눈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원 산지와 그리고 동해안에 3에서 8cm, 일부 지역에는 10cm 이상 쌓이는 지역이 있겠고요. 강한 시점에서는 3cm 안팎의 강한 적설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파주와 인천, 광주 등 서쪽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도 사흘 만에 다시 영하권에 들 전망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늘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 얼어붙어 내일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현재는 약 1에서 5cm가량의 눈을 예보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찬 공기의 강도나 눈구름대들이 유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양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짧고 강한 눈이 아닌 이번 주말에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눈이 이어질 걸로 보여 도로 결빙 등 교통안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양민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유예 기간 없이 공개가 결정됐고 경찰은 내일 양 씨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47살 양민준입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올렸고 다음 달 9일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양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는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에 다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대피했지만 양 씨는 차량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은 뒤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열어 양 씨를 꼭대기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우리 군과 공동 관리하던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출입 통제를 단독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다음 달부터 오산기지 게이트 3곳의 출입 관리를 미군이 전담하는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 수사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 해명에도 최근 연예인들을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폭로가 잇따르고 다른 연예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가격하더니 조진웅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한 영화 감독이 이런 내용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 다만 언론에서는 그 가격을 당한 부분만 너무 지금 얘기가 되니까. 조진웅의 고교 후배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과거 조진웅이 맡기만 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에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박나래 역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갑질 의혹 고소장을 접수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합의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 사과 없었다. 이런 이야기 후에 박나래 씨 측의 재반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의혹이 형사 고발됐고 보건복지부는 필요하면 행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나래가 방송 중 링거를 맡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다시 주목되면서 함께 출연한 가수 정재영에게 의혹이 번졌습니다. 정재영은 소속사를 통해 해당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문제가 된 여성과는 친분은 물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연예계 사생활 논란이 빠르게 번져 동료 연예인과 방송 제작까지 흔드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출입국 팀의 비상 대기를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 의원에게 내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어제 출석에 불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마이크 차단 사태로 달아올랐던 국회가 이틀 만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통과를 막겠다며 3박 4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 연말에도 대치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는 가맹정법 개정안 표결로 시작됐습니다. 이틀 전 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잠시 부는 듯했던 훈풍은 그러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잦아들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었다며 이틀 전 일을 해명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쳤지만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장 공수교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깍듯하고 긴 인사에 이어 우 의장을 겨냥한 손팻말을 세웠습니다.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법안마저 볼모로 삼는 인질극이라며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악법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서 무제한 토론과 천막 농성을 통해 계속 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이번 필리버스터는 별이변이 없다면 일요일까지 3박 4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 일반 법안을 다루는 지금은 폭풍 전야로 느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에는 바늘 구멍만한 빈틈도 없고 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지만 훌륭한 축구 선수처럼 태클을 잘 피해가며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 당무감사 논란에 대해 또 다른 당내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당 기구로서 당무감사위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두고 공개 공방을 하면 결론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을 막아내기에도 힘이 부족하다며 당내 갈등이나 분란 자체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커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오르며 3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면서도 4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3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부는 물론 서초구 등 강남 3구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이 0.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11호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모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1호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이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에 전국적으로 입주하는 오피스텔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R114는 내년 입주를 준비 중인 오피스텔은 전국 11,762실로 2010년 7,482실 이후 16년 만에 최소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공급이 이루어졌던 2019년 11만 549실과 비교하면 10.6% 수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이어서 심사 절차도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심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이스타를 신청할 때 5년 동안 SNS에서 활동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의 신상 정보도 제출 대상입니다. 심지어 지문과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출해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막겠다.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가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단기 방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반이민 정책이 이번 조처의 배경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SNS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는 이스타 수수료를 기존 $21에서 $40로 2배 가까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집하는 정보가 방대해 입국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광과 사업이 위축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100만,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카드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카드는 신청 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00만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는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안권섭 특검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검사는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조사입니다. 문 검사는 사건 당시 자신의 상급자들을 겨냥한 듯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 물류계열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문 검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급자였던 엄희준 검사 등이 자신에게 압박을 넣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록을 안 본 청장이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주임 검사를 불러가지고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엄 검사에게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단순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특검에 수사 요청서도 넣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검에서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관련 사건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다면서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심우정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켰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부터 하루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쿠팡 고위 임원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잘못 짚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SNS에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라면서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당시 사장을 포함해서 직원 4~5명도 나왔고 만남보다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다면서 자신은 지난 7월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줄면서 자금 유출 압력이 낮아져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3.75에서 4%에서 3.5에서 3.7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물가보다 고용이 받는 타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0.25 percentage point.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명이 반대 의견을 낼 정도로 연준 내 견해차는 컸습니다. FOMC 위원별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 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는 한 차례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2배로 더 내렸어야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한미 간 금리 차이는 1에서 1.25%포인트로 줄어들면서 한국의 자금 유출 압력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또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와 함께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금리 차이가 줄면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국면을 끝내고 동결을 예고한 만큼 내년에도 한미 금리 차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 환율이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내림세로 돌아서 4,110대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9% 내린 4,110.62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1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소비와 투자, 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 플러스 알파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과 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 체계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 이 교육감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선발 면접 당시 인사 담당 사무관 A씨는 면접관들에게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도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검찰에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육감님 자진 사퇴하시겠습니까? 물론 사퇴가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교육감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 소방 상황실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방력이 지연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전북 김제시 봉일이 주택 화재 당시 화재 감지기 신고와 거주자의 불이 안 꺼진다는 호소에도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10여 분 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불길이 이미 번져 있었고 80대 거주자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서 육상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유조선으로 접근하는 미군 헬기들. 줄을 타고 내려간 군인들이 갑판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조타시를 장악합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SNS에 공개한 베네수엘라 유조선 납포작전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Largest one ever seized, actually.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미국이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라고 말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이 머지않았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And other things are happening, so you'll be seeing that later, and you'll be talking about that later with some other people. 베네수엘라 정부는 노골적인 도둑질이라고 미국을 비난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며 애써 여유를 부렸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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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on't worry, be happy.
미국 언론들은 이번 납포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물리적 저지로 명확하게 확대한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잇따라 침몰시킨 미국은 최근 해군 전투기 2대를 베네수엘라 인근 상공에 투입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수출길이 더 철저히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법안을 통해서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국 병력을 현 수준인 2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빌미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중국이 일본 강진을 이유로 재차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혼슈 동부 해역에서 규모 7.5의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가 관측됐고 일본 정부가 더 큰 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공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와 주일 대사관 영사관은 가까운 시일 안에 일본 방문을 피할 것을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스타와 피자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요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국가의 음식 문화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맛, 그리고 건강식으로도 사랑을 받는 이탈리아 요리. I think it's universally known for its quality and well. It's pizza and pasta. Tomorrow, pizza and pasta. Pasta and pizza afterwards. So.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반죽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전통까지 요리 문화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Lo stare a tavola in famiglia con amici è una cosa che noi italiani coltiviamo e è una cosa. 이런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요리를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정의하고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Perché per noi italiani la cucina non è solo cibo, non è solo un insieme di ricette, è molto di più. È cultura, tradizione, lavoro, ricchezza. 이탈리아에선 관광의 호재가 될 거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관광객을 겨냥한 값비싼 요리로 변해 저렴하고 뿌리 깊은 전통 음식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단일 요리가 아닌 한 국가의 음식 문화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프랑스 미식 문화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어 처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에서 주거용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부실한 건축 규정과 관리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꼽히는 페즈에서 4층 건물 2개 동이 붕괴했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미처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22명, 부상자도 16명에 이릅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당시 8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هالشيء مع ال11 بالليل مع ال11:30 ولا هذا من مشهودوا هالديار بجوز وحده مسكونه وحده خاويين مشاوي يعزيو. 이번에도 인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난 2006년 슬럼 없는 도시라는 건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것으로 노후 건물은 아닙니다. 모로코에서는 건축 규정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탓에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 5월에도 건물이 붕괴해 10명이 숨졌고 지난해 2월에는 주택이 무너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كنتكلم شكون المسؤول بشكل خاص شكون اللي له الدور تتبع ومراقبه كل صغيره وكبيره اللي هي متعلقه بالاحداث هذه المنشات وبالعمران. 해즈는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이번 달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2030년 피파 월드컵 개최지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축구 경기장 건설에만 치중한다는 지적 속에 이번 사고까지 겹치면서 공공 서비스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파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아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파주 5도, 대구 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는 높아지지만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오전까지 눈비가 오겠고 특히 영동에는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단연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직을 내려놓고 무고함을 당당하게 밝히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전혀 사실무근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고 그리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장관의 사표를 사의 표명 당일 바로 수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낙마로 기록됐는데 여야 구분 없이 관련 의혹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공개한 겁니다. 별도의 추가 언급 없이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거란 설명이 뒤따랐고 사표는 오후에 수리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물러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낙마한 건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재수 장관을 이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핵심 인사의 거취를 속전속결로 정리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통일교 관련 의혹을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란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를 눈여겨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불문, 엄단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예정됐던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을 일으키는 밑과리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었지만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란 해석 또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의 사의를 신속하게 수용한 건 전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며 수사받을 경우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내일 증인으로 재판에 나설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품 공여나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10분 정도 차담을 나눈 게 전부라고 설명했고,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명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통역을 도와주던 통일교 인사에게 당직을 맡기고 교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은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가만히 뒀겠느냐며 금품 수수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규환 전 의원도 2018년 통일교 주최 행사에 간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축사 수준이었고 어떤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내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 전담팀을 꾸린 경찰이 구치소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접견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하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특검 진술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위해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목적이 한일 해저터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는 한국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를 수건 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청탁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저터널이라는 구체적 현안을 청탁했다는 주장을 고리로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앞서 불거진 공소시효 만료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장관과 김 전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내왔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류 허브 도시를 추구해왔던 부산을 그냥 경유지로 만드는 것이고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과거 입장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와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진 점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찬성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구태여 이러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금품까지 줘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인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윤 씨를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전 장관과 김 전 의원 등도 불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특검이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에서 나온 여야 정치인 5명을 직접 언급한 건 편파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술에서 언급된 정치인이 민주당뿐만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편파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뒤늦은 이첩에 대한 비판과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닐 경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한 혐의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소시효 문제 역시 일괄 이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진술이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으로서의 비밀성이 상실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 의지와 달리 수사 종료 전 이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 대해서 수사팀 내 어떤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강한 유감까지 표명하면서 여러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여권으로 번진 통일교 의혹에 민주당은 신중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란 청산 동력과 지방선거 여파 등을 고려하며 속내가 복잡합니다. 보수 야권은 이재명 게이트라면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등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서도 이첩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더는 지라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정청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선 의원인 전재수 전 장관이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장 첫손에 꼽혀왔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은 건 민주당과 정권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검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당 대치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하자 딱 검사 15명으로 의혹을 검증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공언한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특검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당시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의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자 김창진 부산지검 검사장과 박현철 광주지검 검사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검사는 절대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법리를 적용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데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동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경랑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동료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둥으로 남아달라고 내부방에 적었습니다.
경찰이 광주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모두 3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쏟아붓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모두 4명이 숨지거나 묻혔습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양민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유예 기간 없이 공개가 결정됐는데요. 경찰은 내일 양 씨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47살 양민준입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올렸고 다음 달 9일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양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는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에 다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대피했지만 양 씨는 차량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은 뒤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열어 양 씨를 꼭대기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한국인 남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우려해 남편이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해 다투어볼 요지가 있어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겨울산을 새하얗게 덮었습니다. 이번 눈으로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해발 775m, 강원도 홍천 9살이제. 낙엽을 떨군 숲이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이 두툼하게 쌓였습니다. 제설차는 고갯길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농촌마을도 새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밤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10cm 안팎의 두꺼운 눈이 쌓이면서 당분간 산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농막으로 쓰던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붙어 축구장 5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17시간 만에 진화됐고,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강원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25대가 투입된 끝에 간신히 불길을 잡기도 했습니다. 메마른 겨울산을 적신 단비와도 같은 눈. 산불 걱정이 컸던 주민들은 밤사이 내린 눈이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산불 조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눈이 오므로써 산불 조심 그것도 해결이 되고 내년도 농사를 짓는데 물 부족 그것도 해소가 돼가지고 내년 농사가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고 주말에도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일 당정대 찰떡궁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명계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개혁 법안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분출하는 가운데 정청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본회의 전 점검차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비화를 꺼냅니다. 둘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이견은 없다고 굳이 강조한 건데 이 발언이 역설적으로 뒤숭숭한 당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정 엇박자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의원은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 현 지도부가 정부를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통, 명통을 외친 이건태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10여 명의 친명계가 출동해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안을 향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법여권과 진보 시민단체, 합계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정 대표 면전에서 헌법 일탈은 폭력이다, 법 왜곡죄를 제고해달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지도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대폭 수정하기로 하며 속도 조절 고삐를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심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청래 지도부의 특성상 더 빠르고 강한 개혁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라는 일각의 비판 딱지를 쉽게 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잡음 속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며 단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친한계 반발을 정면 겨냥한 건데요.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계파 갈등을 자극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2030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쓴소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종의 내부 총질 면허를 받은 셈이라며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당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계파 갈등까지 다양한 현안을 두고 거침없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계엄 1년의 사과를 거부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이른바 똥 묻은 게 비판까지 들은 장 대표는 이처럼 이번 주 외부 일정 대신 원내 스킨십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을 자극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부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의식한 듯 여의도 연구원이 방치되고 있다, 당이 개혁이란 큰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식의 쓴소리가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의 그 사과하자, 절연하자 하는 그런 충언이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계파 갈등 정도로 보는 겁니다. 친한계 반발 속에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된 당 기구라면서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고 당 분란은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0% 지지율을 받아 44%를 기록한 민주당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계엄과 탄핵, 특검과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아직은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옹호론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파 갈등도 당의 방향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만은 뚜렷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민자들을 단속해서 추방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자 이민자들에게 돈을 받고 체류 권리를 파는 트럼프식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말 많던 트럼프 골드카드가 발표한 지 10달 만에 출시됐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를 주는 부자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청 사이트가 문 열기 30분 전부터 SNS를 통해 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Harvard, MIT, wherever you may get your students, any school, and you're able to buy a card and keep that person in the United States. Actually, so you.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대학을 졸업하는 인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들은 기존 제도에서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100만 달러, 기업이 신청하면 200만 달러를 정부에 줘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대신 골드카드가 승인되고 돈만 내면 몇 주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신속성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신청 수수료 15,000달러는 별도 부담, 기업이 신청하는 골드카드에는 1년에 2만 달러의 수수료도 따로 붙습니다. 역시 100만 달러 가까이 요구하던 기존 투자이민 제도와 비교해도 훨씬 빠르고 1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야 영주권이 나온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And for an individual, it's $1 million, and it's a gif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help America be great again under Donald Trump. 신용카드처럼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도 있는데 5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책정했고 지금은 대기만 걸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세금을 안 내면서 연간 최대 270일 체류 권리가 필요한 초부유층을 겨냥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 체류자 추방과 유학생 억제로 대표되는 이민 제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골드카드 제도는 가난한 이민자는 막고 부자 이민자는 환영한다는 트럼프식 이민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할리우드 명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이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워너브라더스가 소유한 뉴스 채널 CNN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N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우 부정직한 집단이라며 그 집단이 계속 운영하지 못하도록 CNN을 함께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CNN의 새로운 소유권이 포함되지 않은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반대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걸 놓고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우군을 확보하는 외교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인 미국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과 잇따라 온라인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일본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표명했고 루이터 사무총장과도 레이더 조준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レーダー照射事案に関しそれぞれの間で強い懸念を共有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国際社会に対して我が国の立場や考えというものを適時適切に説明発信をしてまいります。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회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과 회동하며 일본을 비판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7일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호주 측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The events last night are concerning.
and Australia has also experienced concerning events in interactions with the PLA. 다만 일본의 동맹인 미국은 정작 중일 갈등과 관련해 명확히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회동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私がワシントン DC を訪ねても、ようございますし、トランプ大統領がどっか、海外に出られた時でもいいので、できるだけ早期にお会いしたいなと考えております。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번에는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외교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 완화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정된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기에서 한국식 완충지대 설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서 종전안이 평화 계획과 안보 보장 계획, 경제 재건 계획 등의 세 문서로 구성돼 있다고 전하며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 DMZ를 설정한다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북동부 도네츠크 지역부터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까지 이어지며 비무장지대 바로 뒤에는 중화기가 배제되는 구역이 설정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초 함정으로 기록될 고속 전투정 선도함 청새치가 건조 7달 만에 부산 사하구 강남 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건조된 청새치는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는 워터제트 추진 체계를 갖춰서 고무보트와 유사한 기존 고속단정보다 신속한 해상 침투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주요 구역에는 방탄판을 설치해서 탑승 병력의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관련 의혹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여야 정치인 5명 이름을 언급했는데 5명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어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했는데 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늘 5명이 언급됐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뒤늦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이런 5명의 정치인들의 이름 금품수수의 정황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좀 늦었지만 경찰의 수사를 이첩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윤영호 씨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씨가 전방위적인 로비 과정에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기소된 사건 이외의 다수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청탁을 시도한 것이 뚜렷하게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즉시 수사를 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다소 여러 가지 경위로 좀 수사가 지연됐던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는 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즉시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윤영호 씨 진술이나 각종의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금 액수 또 물건까지 특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좀 논란이 된 거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현금 수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 2점. 이게 윤 씨의 진술로 확인된 거죠? 다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체성이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금품 수수를 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청탁에까지 내용을 밝혔다는 것은 금액과 시기와 전달 목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가 관계까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당사자는 전재수 전 장관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인식해서 또 사퇴의 의사를 밝힌 만큼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명품 시계 브랜드 명까지 정확하게 2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너무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우려하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나한테 청탁할 리가 무엇이겠느냐. 나는 근원적으로 예전부터 해저터널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한테 청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탁이 유효하지 않고 뇌물의 어떤 성립 가능성이 없는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겠느냐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통일교와 관련해서 청탁이 존재했는데 반대 입장이었다고 청탁을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성립하기는 어렵죠.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한테 반대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만으로 우리가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특검 측이 윤정호 전 본부장과 관련한 통일교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반수해 보면 다수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물증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던 샤넬백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상당 부분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의 진술과는 그 상관없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현금 4천만 원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시계 2점이 흘러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협조해달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 같습니다. 예, 실명이 거론된 장관 2명은 모두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네, 지금 언급이 된 5명 정치인 가운데 현 정부 장관이 지금 2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둘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은 통일교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교 결탁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본부장의 그 특검의 어떤 마지막 재판의 모습을 보면 특검 측에서도 통일교의 세를 확장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취지라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일부 정치 세력에게만 지원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을 찾고 물색하고 이 접촉이 되는 사람들한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로비를 했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유무죄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2, 3심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핵심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 금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믿을만한가, 구체성이 있는가, 그에 뒷받침되는 물증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성과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본래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 사람이 줬다라고 인정하는 공범의 자백 증거가 굉장히 유효한 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경찰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줬다. 그리고 통일부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고 장소는 어디고 4천만 원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밝힐지 일관되게 증언을 할지 이것이 핵심적인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전재수 전 장관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죠. 그러면서 부산 통일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한 미사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까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재 증명에 대한 알리바이를 스스로 제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왜 나왔냐면 이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한 600명의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 그래서 관계성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축사까지 왔다라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600명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았고 나는 다른 성격의 장소에 가 있었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진실 관련해서 진실이 금방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그 자리에 6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 장관 같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사진 하나 찍어놨겠죠.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면 전 장관의 진술을 완전히 신빙성을 잃게 되고, 반면에 같은 일시에 다른 장소에 사진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전 장관이 이거는 모종의 허위에 가공된 사실로 나를 누명을 씌운다, 이런 또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동영 장관은 야인 시절이었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 5선인데다가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인 시절이라도 정치권의 인맥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야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뇌물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면 입증이 곤란한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현재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윤 전 본부장 진술로 금품 수수했다라는 진술이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VIP나 뭐 여러 가지 리스트에 명단이 있겠지만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어떤 진술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공직자로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또는 어떤 이 대가 관계로서 받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정동영 장관은 굉장히 떳떳하게 나는 야인 시절이었고 차담한 거 이외에 통일교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변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YTN 취재 결과를 보면은 김건희 특검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로 적시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공소시효 차이가 크더라고요. 공소시효 차이도 있고 법정형이 워낙에 차이가 납니다. 뇌물죄가 워낙에 중대한 범죄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다 보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면 뇌물죄로 처벌하고, 뇌물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요건이 해당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는 것이고요. 특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2018년에 발생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지금 벌써 12월이다 보니까 수사 기간이 굉장히 임박하죠.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공소시효 전에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은 워낙에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야 유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의 종류인 만큼 12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서 기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름이 거론된 5명 중에 유일하게 현안에 대한 진술이 나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저터널이라는 부분이 이제 진술이 됐다 보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서 대가 관계가 성립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소시효 논란을 이제 의식해서인지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를 하고 좀 서두르는 모양새인데,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서 한 3시간가량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 반드시 조사는 필요하고 구체성 있는 진술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는 차원보다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앞으로 수사를 협조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되면 이 윤 전 본부장은 또다시 뇌물수수의 공여자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소환돼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여자가 입을 다물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만큼 경찰로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단계이지만 방문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입장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특검이 이 편파 수사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론된 그 5명 그리고 나머지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사람 중에는 현재 여권 인사 말고 야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인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권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묵히거나 수사 개시를 늦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제 해명 같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의 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한다면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신속하게 개시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 달도 아니고 3개월, 4개월을 늦장 대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변명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경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이첩해서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았다. 윤 씨가 추정적인 진술을 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둘러싼 그 수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객관적인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내가 범죄가 추가되거나 더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봐 이야기하고 싶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는 무고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약간 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그 진술만 중언부언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만 믿고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는 좀 난망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보고 형태로 나오는 이야기는 장소, 금액,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까르띠에 뭐 예를 들면 고가 시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특검이 지금 백화점까지 가서 그 명품 뭐 시계라든지 목걸이든지 특정해 왔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아서 실제 그런 시계가 오고 갔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노력을 하고 신빙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다소 매우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파주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무려 6에서 11도가량 크게 떨어지며 추위가 꽤 강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1도, 대구 8도로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지만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영동에 많게는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네,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휴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바깥 활동하기 불편해지는데요. 특히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넘어진 뒤에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미세한 골절이 숨어 있을 수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정 부위가 아프고 체중을 실으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난 뒤에 붓기와 통증이 더 심해질 경우 미세골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전까지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